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죠. 이 뜻은 누구나 알듯이 매우 작은 차이라는 말이지만 보통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성공 노하우 같은 걸 말할 때 쓰죠.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매우 쉽게 저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희망찬 말일 수 있겠지만 저같이 삐딱한 새끼들한텐 좀 다르게 들리네요. 님들은 이게 안됨? 키키 난 이렇게 하니까 좋다 싶던데. 아니 뭐 지들이 가진 종이는 뭔 고대 이집트에서 좋은 속판인지. 이 컬처 쇼크의 기만질은 어느샌가부터 점점 남용이 되죠.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성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낙관과 비관은 위기가 차이다. 예술과 차이다. 문제와 차이다. 선진국과 호주 자부심과 자만은 호감과 비호감은 종이 한 차이다. 그만해 새끼들아.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진짜로 개나 소나 다 했겠지. 존나 딱밤 마렵네. 근데 말이죠, 이러한 비틱질들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진짜로 천재와 또라이의 삶을 종이 한 장 차이 선을 타며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내용이기도 하죠. 1784년 3월 12일 영국 대번주의 엑스민스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버클랜드였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뭐하는 놈이냐? 힌트로 직업을 좀 알려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 사제이자 동물학자이며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이고 과학물학... 죄송합니다. 사실 이 시기는 내가 연구란 분야에 방귀 좀 낀다 하는 놈들은 죄다 끔찍한 연체동물로 변신하기 때문에 직업이 이따위인 경우가 꽤 있었어요. 해서 좀 상세히 말하자면요, 윌리엄 버클랜드는 그 중에서도 고생물학과 지질학이 주특기였습니다. 그의 업적들을 보면요, 1822년에 노스요크셔주에 있는 커크데일 동굴 속 화석들이 어떻게 여러 종의 동물 화석들이 동굴 속 한자리에 모여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냈고, 더해서 이 과정에서 사용한 분석법이 지구의 과거를 재구성하는데 아주 유용한 모델로 확립되었습니다. 1823년에는 사우스 웨일스 지역의 파빌랜드 동굴에서 훗날 파빌랜드의 붉은 여인이라 불리는 인간의 뼈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약 33,000년 전의 뼈로서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대 인류의 뼈가 되었고, 참고로 남자뼈. 1824년에는 옥스퍼드셔의 스톤즈필드에서 거대한 파충류 화석을 찾았는데, 이것은 메갈로사우루스,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1831년에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어려운 골격이 뱃속에 있는 화석을 통해 초기 쥐라기 시대의 먹이사슬을 밝혀냈고, 1836년에는 인류 출현 이전에 살아가던 동식물종의 존재 증명에 대한 논문을 기고했는데, 이것은 자연신학에 관련된 유명한 8개의 브리지워터 논문 중 하나가 되었으며, 1840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빙하의 흔적을 조사하여 영국을 뒤덮고 있는 많은 퇴적물들의 기원이 고대 빙하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절반은 뭔 소린지 못 알아먹겠는데, 어쨌건 뭐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천재적인 인물이지만, 이러한 업적들은요, 당시 버클랜드가 유명했던 이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버클랜드의 업적만큼 유명했던 부분은 바로 그의 기잉이었어요. 일단 버클랜드는 농담을 좋아하는 굉장히 활달하고 장난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생물학이나 지질학이 연구 현장을 나갈 때 항상 학사복을 주섬주섬 입고 나서 작업을 하고 다녔고요. 강의 시간에는 공룡의 움직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다 갑자기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몸개그를 하는 등의 개뜬금포 없는 행동들을 수시로 벌였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엔 그저 유쾌하고 재밌는 정도인데, 문제가 있다면 당시 19세기 사람들은 유쾌함과는 거리가 존나게 멀었다는 겁니다. 진지함과 예의가 최고인 그야말로 걸어댕기는 엄근진들이었죠. 특히나 진지하고 엄숙해야 될 학교나 연구 현장에서 이처럼 버클랜드가 또라이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 보듯 했죠. 물론 학생들에게서는 강의 몰입도가 개쩐다며 무한한 악수의 요청을 받긴 했지만요. 근데 사실 이건 그저 에피타이저일 뿐이고요. 진짜 메인 요리는 그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윌리엄 버클랜드의 집은 사실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것들은요, 각종 광물과 화석, 지질학의 연구자료들, 죽은 동물들이 골격 같은 표본들과 사체, 그리고 각 종류의 살아있는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여러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이제 그의 집은 더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각종 연구자료들을 쑤셔놓은 개판 오분준이 창고였죠. 게다가 버클랜드는 여기서 각종 동물 연구를 진행하며 그 동물들을 처먹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동물들을 먹었어요. 개, 팬더, 쥐, 고슴도치, 돌고래, 악어 등등. 돌잔치 때 베어그릴스를 잡았는지 온갖 동물들의 고기는 다 처먹었습니다. 심지어 이 짓거리를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추라이 했고요. 정점인 건 버클랜드가 먹은 것 중에는 루이 14세의 미로화된 심장 일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것들을 열심히 처먹는 게 연구와 뭔 상관이 있냐고요. 먹은 것 중에 제일 역겨웠던 게 두더지하고 똥파리라는 걸 알아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괴식 먹방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했다고 하네요.
버클랜드의 유쾌한 장난은 마치 소방차 같았죠. 그가 죽을 때까지도 절대 멈추지 않았거든요. 네, 자기 장례식마저도 장난을 쳐놨습니다. 버클랜드는 목과 뇌의 이상으로 인해 1856년 8월 14일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버클랜드가 죽기 전에 자신이 묻힐 장소를 지정해뒀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파니까요, 쥐라기 시대의 석회암 덩어리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해서 결국 폭발물을 사용해서 바위를 터트린 다음에야 묻을 수가 있었죠. 아니, 개쩔던 지질학자가 자기 묘자리를 불량으로 내는 것만큼 황당한 일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대가리를 맞대고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1820년에 리처드 와틀리 목사가 버클랜드를 위해 쓴 시를 버클랜드가 재현시킨답시고 장난을 쳐놨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례식마저도 버클랜드에겐 인생 최후의 장난질을 칠 무대였던 겁니다. 천재와 또라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그 누구보다도 어울렸던 윌리엄 버클랜드.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시대를 넘어 앞서갔다는 게 아닐까요? 만약 버클랜드가 현대에 태어났다면요, 야, 이 또라이 새끼 존나 웃기네.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생각해보니 미친놈 소리 듣는 건 마찬가지였겠네요.